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음 만나는 사이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조금 유추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어떤 분인지, 뭐 위험 인물인지 뭐 몰라요. 지금 웃고 있지만 전 믿지 않아요, 여러분을.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외국에서 오신 분도 있고 우리가 외국으로 가려고 하는 분도 있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여행을 할 수도 있는데 새로운 지역에서 그리고 새로운 국가에 가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면 세 가지를 알아보면 그들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그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나. 호주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나요, 어머니? 카나다. 네, 어머니. 저는 그게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캐나다는 어떤 노래를 부르나요? 캐나다 현 사람들은 팝송 같은 걸 부르나요? 어머니는 교회 생활하니까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알겠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네,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런 거 많이 하시는군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좀 유추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네가 주로 먹는 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음식은 뭐죠? 버거. 네? 뭐라고요? 미국 안 가봤어요? 오늘 무슨 다큐멘터리 보는데 뭐 미국의 대표적인 음식을 뭐 자기네는 버거라고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가 되게 발달됐고 뭐 거기 막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은 뭐죠? 김치. 네? 닭도리탕이요? 선생님, 도리가 일본 말 아닙니까? 고도리. 자, 저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막 일이 안 돼요. 뭐 남편 때문에 문제를 겪거나 애들 때문에 문제를 겪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하죠? 진짜 내가? 예? 그렇죠. 내가? 뭐라고 한다고요? 예? 내가 미쳐? 아니, 그 말 말고요. 내가 죽겠어 말고. 그렇죠. 전생에 죄가 많구나. 아니면 내가 전생에 도대체 뭔 죄를 졌길래 어떻게 저런 거를 만나가지고 저 종자들을 놔가지고 정말 우리는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즉 현생이 안 풀릴 때 말에 도대체 내가 전생에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이나 뭐 어떤 남자들의 뭐 이렇게 와이프 되는 분이 엄청 뭐 재력도 있고 막 외모도 좋으면 그 남자 보고 뭐라고 하죠? 쟤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정말 여러분 남편은 전생에 뭘 잘못했길래 이런 형국에 이르는 걸까요? 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언어에 보면은 되게 재미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즉, 저는 그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들이 그들의 언어를 만들었고, 언어는 다시 그들을 만들어요. 우리는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저 또라이 이렇게 하잖아요. 일본의 표현에는 그걸 보니까 저 사람은 되게 스페셜한 사람이구나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정의를 잘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응? 근데 한국은 직접적으로 뭐 정의를 내리는 게 있잖아요. 뭐 개를 빗대어서 욕을 한다든지. 근데 미국 욕은 하나님이 널 저주하길이거든요. 하나님이 널 저주하길. 이게 미국 욕이라고요. God damn.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막 싸우다가 하나님이 널 저주하길 바래. 그러면 나 부처님 믿어. 조계종 다닌다고 봉은사.
상관없어,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걔네는 이제 아무래도 기독교 그거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달라해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나오잖아요, 글자가. 예? 그러니까 야, 그 하나님이 난 너를 저주하기를 바래라고 하는 건 이제 최고의 저주를 퍼붓고 막, 그러니까 그 언어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뭐 전생이 있다라고 믿지는 않아요. 예? 제 개인의 그냥 그거는. 근데 그건 뭐 저한테 영향 받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전생이 있다고 그냥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실한 하나의 전생을 발견했어요, 최근에. 그 전생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장난, 오늘 이거 이제 처음에 지금 여러분 2만 원 냈으니까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전생과 음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만약에 전생이라는 이론을 갖고 말한다면 전생은 어느 생에 영향을 미친죠? 현생. 그리고 이 현생은 그래서 현생에서 뭐를 쌓아야 한다고 말하죠? 덕을 쌓아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야 내 생에 다시 뭐 절에 다니는 사람 없어요? 자, 맞아요. 우리의 언어 속에도 그게 있다고요. 내가 뭔가 일이 안 될 때는 내가 도대체 전생에 뭔 죄를 졌길래, 그리고 되게 뭔가 좋은 일이 있는 사람한테 야, 정말 전생에 나를 알고 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 전생이 현생에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현생에서 덕을 쌓으면 내 생에 환생을 하거나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제 개인적인 건 제가 뭐 전생을 믿는다 이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전생을, 제 나름의 전생을 소개해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아까 뭐 잡수셨어요? 샌드위치하고 떡, 계란, 초콜릿. 뭘 했다고 그걸 다 잡수셨어요, 도대체? 주댕이는 제가 닦았는데 2시간 동안. 예? 그냥 앉아서 그냥 웃다가 저한테 화내고 좀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10분 전에 먹은 우리의 음식은 우리의 전생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현존하는 실제 전생이에요. 전의 삶, 5분 전의 삶. 여러분이 먹은 음식과 여러분은 우리의 다음을 만들어요. 자, 어제의 내 몸무게와 오늘 먹은 음식은 내일의 내 몸무게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인생을 막 궁금하게 할 거 없이 그냥 명료하게 나와요. 자, 어제의 나와 오늘 먹은 우리의 음식은 내일의 내가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전생이에요. 내가 어제, 그러니까 이 말의 이 물리학적인 시간을 보면 제가 말하는 순간 계속 전생이 생겨요. 그쵸? 초단위로. 그리고 전생과 현생과 다음 생이 계속 이렇게 연속성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은 실제 인간에게 이렇게는 공존하는 건 명확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 삶은 전 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각자의 신앙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는 태어나고 나서의 우리의 생을 얘기를 해볼게요. 태어나고 나서는 무조건 전생이 있어요. 태어나버리면. 그쵸? 아까 여러분 간식 다 먹었어요? 아니면 좀 남겨뒀어요? 남겼어요? 다 먹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게 여러분의 몸을 만든다고요, 이제. 여러분 지금 다 먹었죠? 지금 배고파가지고. 네? 말 듣느라고 배고팠죠? 말하는 저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말 들은 사람도 배가 고픈데. 근데 저는 저기에서 뭘 먹었냐면 바나나 하나, 샌드위치 같은 거 하나, 계란 하나를 먹었어요. 초콜릿은 먹지 않았어요. 왜요? 말할 때 연구될까봐. 자, 그러면 제가 먹은 그 음식과 제가 지금의 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 음식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포프리쇼에서 뭐 정기검진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과체중이 아니에요. 저는 허리가 32, 몸무게가 73kg예요. 키는 78.
어떻게 작아 보여요? 네? 바지가 작아 보인다고요? 바지가 작아, 말 잘하세요. 저도 선생님 공격할 게 있으니까 지금 잘해요. 서로 똑바로 이렇게. 아, 바지가 제 다리를 짧아 보이게 해요? 아, 그래요? 아, 178 같지가 않다고요? 더 커 보인다고요? 자, 이런 무의미한 얘기는 서로 하지 맙시다. 그냥 기분만 안 좋고 거지 같네요, 그냥. 자, 어쨌든 외형적으로 보기에 전 과체중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생 약을 먹어야 할 만큼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방 간도 있고, 지방간이래, 간지방. 간지방. 아, 이거는 엄청 어렵네, 지방 간. 그러니까 지방에 간이 있는데, 그냥 대충 알아들어 주세요. 제가 어떻게 다 압니까? 저 지금 원고도 없이 주댕이 3시간째 까고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뭐 다 안 좋은 거예요. 당뇨도 있고, 뭐 콜레스테롤도 높고, 뭐 간에 뭐 지방도 필요 이상으로 껴있고, 뭐,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1년이 됐어요. 다시 1년 있으면 와서 또 검사를 받고, 안 떨어졌으면 약을 평생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이렇게 과체중이 보기에는 아닌데. 근데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저 학교도 1년 휴학을 했는데 그때도 위하고 장에 경련이 일어나서 응급실을 한 3번 실려갔다가 결국은 배가 아프니까 성악을 못 하겠는 거예요. 배심으로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성악이에요, 지금. 배심이 있어야 성악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맨날 아파가지고 막 이러는데 무슨 노래가 되겠어요? 소리는 목청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의 힘과 뇌로 하는 건데 성대는 지나가는 컬러를 만드는 것일 뿐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냥 목청이 좋아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근데 되게 억울했어요. 왜?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난 커피도 안 마시고 근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예?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람이 뭐 그래야지 뭐 이거 안 좋고 저거 안 좋고 근데 anyway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사장님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음식을 많이 드시지만 저는 음식을 많이 먹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를 근데 다시 1년 저 지금 병원 지금 가야 되는데 정기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면 선생님이 운동하고 음식 조절을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했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가면은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 봐 병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건 엄청 용기 있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공간을 이동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러 온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사랑과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요? 여기에 올 때는 사람이 어떤 책을 볼 때는 내가 마치 CT나 MRI에 이렇게 찍힐 것 같는 상황으로 갈 때는 자기가 자기에 대한 사랑과 의지가 없으면 그걸 안 한다니까요. 저처럼. 되게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나빠진 게 확인될까 봐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본다는 건 CT에 자기가 들어가는 것도 같은 거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도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여기에 온 것만으로도 사실 여러분에겐 상당히 자생적 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음식 조절을 안 했기 때문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3주 됐어요. 음식 조절을 한 지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 인생에 좀 이상하다기,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3주 만에 되게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앞으로 제 인생이 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일이 저에게 벌어졌어요.
저 로또 됐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로또가 됐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순간 분위기가 어떠냐? 뭐? 제가 왜? 뭘 잘했다고? 자, 제가 그 강연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주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든요. 이동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 EBS 다큐멘터리라고 치시면 엄청 좋은 내용 많거든요. 진짜 꼭 보시길 추천드려요. EBS 다큐멘터리라고 치면 데이터 요금 넉넉하신 분은 진짜 보세요. 한 달에 몇만 원 드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땀에 남의 와이파이 따쓰고요. 얍삽하지만 괜찮아요. 그것도 뭐. 근데 거기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구석기인처럼 먹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구석기인처럼 먹는 거. 그리고 저는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의 여러 가지는 음식이 저를 만들었다는 딱 확신이 들더라고요. 음식.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먹은 음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되게 금방 알 수 있어요. 막 그 고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제가 누굴까요? 제 색깔이 뭘까요? 전도연이에요. 이게 어떻게 글러가네요. 비슷했어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냉정하시네요. 자, 그러니까 내가 먹은 음식, 그러면 우리는 뭘 먹냐? 우리는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우리는 입으로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으면 내가 먹은 음식을 한번 돌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가 되고 싶으면 내가 뭘 먹을지를 돌아보면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구석기인처럼 먹기라는 건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몇만 년 전에 구석기인들이 그들의 몸의 그 상태가 지금 저희랑 거의 똑같대요. 그러니까 저희는 변하지를 않았대요. 몸의 유전자나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하고. 근데 그때는 뭘 먹었냐면 그때는 뭘 먹었죠? 구석기인들은? 말고기요? 날고기. 예? 열매. 또요?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물고기. 즉, 일단 가공된 음식을 잘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가루로 이제 만들어진 그러한 종류의 탄수화물.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을 먹어도 이제 고구마를 먹었겠죠? 감자를 먹거나. 그러면서 특별히 이렇게 간이 된 것들. 그래서 이제 소금, 설탕,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는 현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우리 그냥 식문화에 이렇게 다 자리 잡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구석기인들이 원주민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원주민들이 뭘 하나 음식 잡으려고 보통 한 4km를 가다가 거기에서 뭘 잡으려고 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들의 몸이 어떻게 됐냐면 인간의 몸이 살아남기 위해서 양분이 조금 들어오면 얼른 지방으로 저장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음식 없는 기간을 살아남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렇게 풍족하게 먹은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인류가. 그러니까 지금 70대의 어머니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머니들이 10대 때나 20대 때도 막 식당이 많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어머니? 그때는 주로 어떻게 식사를 하셨어요? 집에서 하셨나요? 어머니들 10대 때, 한 60년 전에는? 다 집에서 먹고 외식은 안 하셨고 그렇게 못 드셨는데도 지금 살이 많이 찌셨네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게 참 세월이 많이 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를 보면은 노동량이 되게 많고 운동량이 많고 겨우 먹고 그래서 지금 형태의
성인병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혈관 질환이나 이런 장르들, 성인병들. 근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사방에 이렇게 널려 있는 게 30년에서 50년밖에 안 됐대요, 인류가. 특별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몇만 년 전 몸으로 세팅이 돼 있는데 요 30년에서 50년 사이에 음식, 즉 먹는 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몸이 이걸 아직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생긴 현상들이 성인병, 뭐 당뇨, 혈관 질환 이런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딱 보는데 그럼 나는 뭘 먹었지라는 게 딱 나왔어요. 저희 엄마는 전라도 해남 분이세요. 해남은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짠 음식이 많아요. 젓갈을 매우 좋아하세요. 어렸을 적에 엄마가 젓갈을 주는데 어린 나이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는 못 하잖아요. 근데 계속 환경이 그렇게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적응해요. 아니면 죽거나 거기에 적응해요. 그건 저는 뒤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살았겠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주시는 음식에 제가 길이 나버린 거예요. 젓갈류에.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 뭔가 엄청난 좋은, 제 인생이 진짜 좋은 깨달음인데 뭘 알았냐면 밥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식사라고 할 때 우리의 뇌의 기본 세팅값이 뭐죠? 식사는 뭐죠? 밥하고 반찬. 반찬의 핵심은 뭐예요? 아니, 나 뭐 없으면 못 먹어 라고 하죠? 그렇죠. 예? 갈비 없으면 못 먹는다고요? 나 국물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외국에 가서 제일 아프리카에 3번 정도를 가봤는데 아프리카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저는 벌레도 아니고 그 내전도 아니었어요. 음식이요. 음식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단 고춧가루를 넣지 않잖아요. 그리고 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은 금단 현상처럼 나타나서 아, 여기는 못 오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올 거면 음식을 싸와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들 그런 분들 있죠. 이렇게 음식 바리바리 싸가지고 해외 가는 분이 있다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막, 야, 뭐 저런 식으로까지 하셔야 되나?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머니 조금 쉐어할 수 없을까요, 어머니? 어머니 이게 이 쉐어 그게 그러면서 제 인식에 딱 보니까 제 머리에는 식사는 밥, 밥은 밥하고 반찬, 그리고 반찬의 핵심은 저에게는 국물이에요. 그리고 저는 건더기를 안 먹고 국물만 거의 먹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다대기를 또 엄청 넣어서. 그리고 야채는 거의 먹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생야채는 잘 안 먹어요. 샐러드는 돈 주고 거의 먹지 않더라고요. 좀 비인간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잘못된 인식이 생긴 거예요. 되게 막 이렇게 젓갈류, 김치 이런 게 먹은 게 되게 인간적인 거다. 저렇게 막 샐러드 막 이렇게, 예? 저거는 되게 아니야. 인간적으로 살려면 김치 먹고. 그래서 일본에 갈 때도 항상 일본이 제일 힘든 거예요. 일본 음식은 간이 거의 안 돼 있잖아요. 반찬도 간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스시 먹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사주면은 또 달라지죠. 여러분이 뭐 좋은 걸 사준다든지 그러면은 뭐 많이 달라지는데 제 돈을 내고 스시를 먹거나 회를 먹거나 해산물을 먹은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는 삼겹살 이렇게 기름 없는 거 먹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습관이 완전 나쁜 식습관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다큐멘터리를 찾아봤어요. 왜 삼겹살이 우리나라 이렇게 됐나?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검은 삼겹살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1960년에서 70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 음식 중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 뭐죠? 일본 가면? 네? 우동,
라면, 소바, 또요. 맞아요. 일본 돈가스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돈가스에는 기름 있는 고기를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돼지를 이렇게 그걸 하면은 그 분뇨가 되게 많이 나오고 처리가 되게 그렇대요. 그래서 일본이 자기네 나라에서 돼지를 많이 안 기르고 대만하고 한국에서 길렀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70년대 한국이 돈이 없고 그러니까 수출 품목으로 돼지를 기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지금도 제주도에서 사람들은 제가 제주도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면 엄마 해녀냐고 물어보는데 엄마 해녀인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극소수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한라산에서 뭐 공천 바다에 빠지냐 그런 무지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저보고 말 타고 학교 댕기냐 진짜 별 인간들이 많더라. 야, 그런 무지한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같은 땅에 사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말을 타고 학교를 다닌 적은 일단 없고 엄마도 해녀가 아니고 그냥 엄마는 그냥 욕 많이 하시던 평범한 할머니였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의 A급은 바로 일본으로 수출이에요. 좋은 값에 모든 게 다. 그리고 남은 것은 서울에 있는 호텔로 가요.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남은 걸 먹어요. 왜냐하면 상품성이 좋은 건 다 큰 돈이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어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낚시를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림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에서 돼지의 돈가스가 많이 필요하니까 돼지에 있는 그 목살이나 뭐 이런 살을 대만하고 한국에서 공고를 받았는데 그때 대만의 구제역이 돌아가지고 대만 거를 못 받으니까 어디에서 받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엄청나게 그 부위만 사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남는 거예요? 삼겹살이 남는 거예요. 기름이 가득한. 그래서 이제 이걸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기업과 국가가 캠페인 차원에서 이걸 막 먹자. 이거 왜냐면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돼지의 기름이 불에 떨어졌을 때 고온에 이 돼지의 기름이 딱 떨어져서 타면 그때 약간 보라색, 하얀색 연기가 나는데 그 안에 발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소고기나 돼지에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되게 상품성이 떨어져서 값싸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고 삼겹살의 이 기름의 맛을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삶아 먹으면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장수마을과 제주의 되게 100살 넘으신 제일 나이 많으신 할머니는 지금도 하루에 꼭 그 돼지 삶은 거를 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지금 요리 교실처럼 가고 있는데 지금 요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어도 기름기가 없는 것을 먹는 게 좋고 현대인은. 그러면 두 번째 몽골에 있는 그 사람들은 계속 유제품하고 고기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래서 혈관을 검사를 해봤더니 정상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들은 풀을 먹고 자란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떤 고기를 먹는 거죠? 저희는 사료를 주고 키운 소나 돼지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사료가 GMO, 유전자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딱 돼지를 먹어보고 이거 유전자 조작한 사료를 먹은 돼지네 이렇게 알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굳이 고기를 먹을 거면 첫 번째 풀을 먹고 자란 고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농장을 하나 인수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풀을 먹고 자란 거를 근데 그럴 수 없으면은 어떻게 말하냐면 기름기가 있는 건 웬만하면 안 먹는 것이 추천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리고 이거를 딱 들었는데 제가 삼겹살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삼겹살을. 그리고 강의하고 나서 좋아지게 됐어요. 그전엔 말을 안 먹었는데. 그리고 사람이 뇌가 이 작은 뇌가 신체 에너지의 20%인가를 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댕이 까는 게 지금 주댕이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로 하고 있는 거죠?
뇌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어떤 말과 어떤 말을 커넥팅 하는 데에는 열량이 많이 들어간대요. 자, 커넥팅. 그걸 이쪽 말로 하면은 아다리거든요, 아다리. 예? 저 원리를 이쪽에 갖고 와서 끼우는 거. 이거를 하려면 뇌가 이 시냅스들이 엄청나게 뭐를 움직여서 이걸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데 그때 생기는 현상 때문에 땡기는 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열량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난 말을 하는 게 좀 직업이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사람들한테 난 말을 하고 있다. 말하는 직업이다. 좀 살이 빠져야 되는데 또 안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네, 지금. 자, 예외. 항상 세상에는 이 예외라는 게 있어요, 예외. 예외. 그 예외라는 건 뭐냐면, 자, 이게 두 종류예요. 말을 하면은 막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빠지니까 이게 나가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뇌가 강력히? 그렇죠.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고기나 탄수화물. 아니면 당이 엄청 높은 거. 그러니까 말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은 얼굴이 쏙 빠져 있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체중이 조금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전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젊은 나이에 평생 약을 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딱 한 일주일 상간으로 그 다큐멘터리 한 4-5편을 보는데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일단 밥을 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으려고 해도 냉동이 아니라 냉장실에 한 12시간 이상을 보관하고 그걸 다시 전자레인지에다가 데펴 먹으면 그 탄수화물에 있는 그게 한 반 정도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찾아보세요. 포프리쇼만 보지 말고 그런 거 찾아보세요. 근데 그러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인식이 딱 제가 그거를 한 일주일 상간의 영상을 보면서 바뀌었거든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포프리쇼 300몇 편을 다 봤어요. 저희 엄마는 잘 때 틀어놓고 자요. 저는 그런 분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도대체 왜 잘 때 포프리쇼를 틀고, 그 뭐 하는 사람이지? 정신이 온전한 건가? 그리고 나는 잘 때 포프리쇼 틀어놓고 잔 적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으시네요. 근데 제가 최근에 EBS 다큐멘터리를 거의 그렇게 봤어요. 구두 닦으면서도 이어폰으로 듣고, 뭐 밥을 준비하면서도 이어폰으로 듣고, 차에서 이동하면서도 듣고, 계속 연결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포프리쇼도 좀 그렇죠. 이거랑 저거랑 연결이 돼 있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또 그딴 식이죠. 저래서 사장님한테 욕을 처먹는구나. 알겠죠?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서 점점 이게 딱 머리에 이게 생기더라고요. 인간이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음식은 어떻게 되어 있고, 뭐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한 일주일을 거의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일본에 저번 주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갔는데 약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본에 가면은 항상 저녁에 집에 와서 저는 밖에서 무슨 음식을 먹었든 그거를 신라면하고 햇반을 갖고 가거든요. 그리고 그 캔에 들어있는 거, 그거 뭐 이렇게 콩자반하고 진미채 같은 거 이렇게 딱 열다가 손 한번 비고 하는 거 알죠? 그걸 갖고 가는데, 그럼 포프리 사장님은 에따 뭐 여기로 와서 이런 걸 먹어요. 그거를 일본이 왔으면 일본 음식을 먹고 한 젓가락 줘봐요. 한 젓가락. 냄새 나니까 먹고 싶네 또. 그래서 저는 점점 그게 해외를 나갈수록 젓갈류까지 갖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없는 식당에서는 항상 그 타바스코를 달라고 그래요.
핫소스. 그래서 타바스코. 참. 그러면 좋은 식당에서는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타바스코 같은 핫소스는 모든 음식의 맛을 없애버리거든요. 그래도 저는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추장도 갖고 가고. 근데 이번에 갔는데요, 그게 99%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 일주일을 그 음식을 하고 갔거든요. 당근하고 고구마하고 토마토하고 뭐 계란하고 거기서 알려준 대로 먹었어요, 방송에서. 그리고 몸에도 약간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원래 김치찌개를 먹었거든요. 외국에서 항상 돌아오면. 근데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국물도 아예 안 먹어요, 거의. 장도 많이 찍지 않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저보고 그러다 얼른 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저의 몸의 변화가 아니에요. 인간의 인식이 새로운 인식틀이 되면서 그게 몸과 일상을 바꾸는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 구석기인처럼 먹자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인간의 인식 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전생에 영향을 받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받아요. 그래서 과거가 되게 특이한 에너지를 갖고 나를 반복해서 힘들게 했던 사람들일수록 삶의 균형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무난한 사람이거나, 자, 그러면 한번 리서치를 해볼게요.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화목하고, 나는 그렇게 인생 살면서 그렇게 뭐 큰 풍파나 이런 게 없고, 난 그냥 뭐 이렇게 슬픈 것도 뭐 그렇게 극단의 슬픔이나 분노를 하거나 그럴 만한 일은 난 별로 좀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강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강사를 하려면 좀 사연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보이는 사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어 드릴까요? 강연할 사연? 근데 일부러 강사하려고 사연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진짜 있거든요. 아, 나는 부모 좀 잘 만나고 남편도 좀 잘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난 뭐 그렇게 인생에 뭐 그렇게 업앤다운이 없는데. 그럴 수 있고 그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강사님, 저는 강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제 인생은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업앤다운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 특별히 제 주변 환경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10%? 한 10% 정도 계시구나. 네.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런 일이 상대적으로 별로 없었던 분들이 이제 균형점을 잡기가 나름 좋은 거죠. 뭐 남에 대해서도 막 그런 막 급격하게 화가 나거나 막 분노를 하거나 막 상대적으로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 힘든 일이 많고 막 이런 거죠. 강사님, 저는 솔직히 드라마보다 좀 더 드라마 같은 삶이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드라마 같은 삶이었어요. 지금 진짜 힘든 분들은 손 안 든 분들이거든요. 사실 손 든 사람은 어느 정도 거기에서 해결도 되고 마음도 이제 좋아지고 그러니까 표시하는 건데, 진짜 드라마 같은 삶은 지금
들지 마. 저 새끼가 공격할지 몰라. 또 뭐 내 표정이 어떻다느니, 뭐 말투가 안 좋다느니, 아, 골치 아파진다 그러면. 사실 진짜 잠재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표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표현 안 하는 사람. 일본에 가면이 되게 많잖아요. 가면을 연구한 학자들이 전 세계 가면을 연구해 봤더니 문명이 조금 더 원시적일수록 동물 가면이 많대요. 그리고 문명이라는 것이 발달할수록 사람 얼굴 가면이 많대요. 그리고 되게 디테일하고. 그럼 저는 뭘 먹었나 봤더니 제가 어려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음식이 아니에요. 집안 분위기예요. 뭐 어려서 먹은 음식이 뭘 얼마나 기억나겠습니까? 감자순 같은 거? 엄마가 감자순 그거 감자대라는 거 있어요. 아, 네, 고구마. 네. 어머니 근데 그렇게 너무 화를 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제주도에서는 고구마를 감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감자를 지실이라고 하거든요. 네. 됐죠, 어머니? 네, 서로 한 방씩 주고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그 고구마 줄기죠. 그걸 이제 껍질을 벗겨내 가지고 그걸 된장에다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한테 껍질 벗기라고 다 서로 싸우는 것도 많이 봤어요. 네가 벗겨라, 벗긴 걸 사와라,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음식은 뭐 그 정도? 그리고 김 이렇게 구워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김가루가 막 떨어지는데 거기다 식초 넣고 오이 같은 거 넣어가지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되게 전통적 그런 음식. 근데 사실은 전 그 음식에 대한 기억이 강력한 게 아니고 제가 가장 많이 먹었던 거는 분위기로 먹었던 것 같아요. 이 집안의 분위기. 그리고 반복되는 이 강한 향의 분위기. 그걸 애가 알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먹었던 분위기는 저를 만들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짜게 먹었잖아요. 짜게 먹으면 물을 딱 이렇게 땡기려고 한대요,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또 다른 우리의 무언가를 부르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상대적으로 포프리쇼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뭔가 전에 짠 삶을 사신 분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계속 물이 땡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 때도 듣고 일어나자마자 듣고 또 저번 달에는 제가 지옥에 가면 저를 따라오시겠다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아니 지옥은 나 혼자 가겠다. 그냥 어머니는 가족들하고 좋은 천국 가셔라. 그냥 지옥은 나 혼자 가겠다. 전 태어나서 여자분이 제가 지옥에 가면 따라오겠다는 말은 저번 달이 처음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건 아니다. 서로 각자의 곳으로 가자. 저도 그렇게 지옥 가고 싶진 않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우리가 되게 무언가에 목마르면 삶의 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뭔가 이걸 확 땡겨버린다고요. 그러다 보면 무언가 하나에 순간 쑥 빠져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이용할 수 있어요. 그걸 돈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권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근데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 짠기가 많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밍밍한 음식을 먹지를 않은 거예요. 삶이 너무 짠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내 인생과 나의 관계가. 근데 이게 다시 상속되고 유전돼가지고 내 자식대로 넘어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내 부모하고만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자식하고도 그렇게 보내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나하고 그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근데 가면의 종류는 제가 보기엔 세 종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면대면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짜니까 내 삶이.
그러면 우리는 특별히 세 가지의 가면을 쓰는데 첫 번째는 동물 가면이 있어요. 되게 무섭게 표정을 하는 거예요. 화를 잘 내고 되게 냉정하게 하고. 네. 동물 가면. 되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화가 나 보여요. 그냥.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왜 무섭게 해요? 나 화났어. 나 화났다고. 아니 화났잖아. 했더니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을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 가면을 쓰는 것 같은 거예요. 되게 화려한 가면도 있고 웃는 가면도 있고 어떤 표정을 탁 짓고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것만 있어요. 그 표정만.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항상 밝은 가면 입는 거예요. 항상 웃으면서 말해요. 웃으면서 말할 일이 아닌데. 네. 항상 웃으면서 말해요. 왜? 그게 내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가면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이게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무표정이 있어요. 무표정. 그러니까 저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화난 건가? 그리고 이게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해요. 야, 뭐 이렇게 노여하냐? 그리고 또 즐거우면 또 쟤는 뭐가 저렇게 좋냐? 좋댄다.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사람 보면 좋을 때다 아주 그냥. 아니면 최종적으로 오래 못 간다. 상견례 그때가 좋다. 가서 한정식 많이 먹어라. 언니도 다 그런 때 몇 번 해봤다. 상견례. 그리고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난 어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른이 됐다는 걸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예요. 난 어떤 감정도 없어. 난 즐겁지도 않고 나는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지도 않아. 제가 보기엔 이거는 어른이 된 게 아니고 그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회색지대가 된 것 같거든요. 기쁘지도 않고 설레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근데 그게 무언가에 우리의 먹은 것에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걸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먹는 걸 바꾸려고 하면,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적인 단계의 행위를 바꾸려고 하다 보면 더 큰 저항감과 스트레스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짧게지만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제가 이걸 3주를 했는데 제 몸에 진짜 너무 바뀌었어요. 했더니 3년은 해보고 말을 해요. 3주는 너무 짧으네. 물론 저도 그래서 할까 말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솔직히다가 한 3년은 해보고, 네? 그러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뭔가 감이 왔어요. 왜냐면 국물을 안 먹는 게 참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전 자유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자유가 찾아온 거예요. 그 국물로부터의 자유가, 쌈장으로부터의 자유가, 삼겹살로부터의 자유가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갈비집에 갔는데 비계를 다 한번 잘라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릇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내가 전에 이걸 먹었단 말인가? 몇 끼마다? 그리고는 김치를 또 씻어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고춧가루와 그게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또 사장님이 옆에 있다가 염분은 이미 배추에 들어갔어요. 아따,
그뭐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네 김 교수님. 제가 참 초를 치시는 분이시구나. 좀 옆에서 뭐 해보겠다고 그러면 좀 잘한다고 해주고 좀 그런 의지로 그런 걸 했다고 해줘야지 그걸 또 뭐 그걸 어떻게 초를 치시려고 정말. 지금 LA 계시더라고요. 메시지 오셔가지고 여기 LA 여기 그냥 이민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전 그냥 직원들하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는 그 영상 제가 몇 편 본 게 저의 인식의 프레임을 바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는 밥하고 반찬, 반찬의 핵심은 국물. 그리고 이런 걸 먹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인간은 우리가 우리의 삶도 내면의 삶도 정신의 삶도 30년에서 50년 안에 완전 달라져 버린 것 같아요. 돈에 대한 것이든 성공에 대한 것이든 인간이 사는 방식에 대한 것이든 그리고는 그게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먹고 컵라면 먹고 삼각김밥 먹고 그 한 끼로 그렇게도 많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는 삼겹살 한 4인분 먹고 뭐 그리고는 아침은 아예 안 먹고 또 이동하면서 고속도로 가니까 고속도로에서 핫바 먹고 거기 떡볶이랑 핫바, 쥐포 사람 얼굴만 여러분 얼굴만한 거. 얼굴보다 좀 작네요. 3,500원짜리. 거기 엄청 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고구마, 감자 같은 건 그런 거 아예 안 먹었어요. 저는 그래서 영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인식이 바뀔 때 인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 사실 최근에 누군가의 말을 듣고 바뀐 적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포프리쇼나 다른 거를 재미있게 보려면 뭔가 자기 마음에 온 것으로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위험한 건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서 계속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찾아오냐면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자기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저거 안다. 겹친다. 겹친다. 강은 똑같은 강이지만 한 번도 똑같은 물이었던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새로워지려면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그 맛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프리쇼를 혹시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무언가를 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인식이 저희가 이렇게 지금 나누는 얘기들은 약간 이게 좀 보통 살아있는 말이거든요. 실존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오시는 거 한두 개라도 있으시면 꼭 몸으로 해보시길 바래요. 이건 인문학 수업이 아니에요. 제가 포프리쇼를 5년, 6년 하면서 정의 내리는 작은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여행 가이드북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이드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인문학적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인문학이 뭔지 전 잘 모르거든요. 수업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